새로운 목격자들입니다. 자, 이게 손정민 씨 사건 관련해서 이게 저희가 그제 방송에서도 뭐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홍 기자가 다시 한번 경찰의 발표 내용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이틀 전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정민 씨가 실종됐던 당일 새벽에 한강공원에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남성 한 명이 한강공원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목격자 일행은 7명이었습니다. 당시에 새벽 4시부터 5시 정도까지는 낚시를 하다가 한강공원에 머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들이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한 8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한 사람이 한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상당수가 직접 목격했다고 말하면서 일단 누구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어렵고 당시에는 신고가 어려웠다라고만 밝혔습니다. 일단 경찰이 이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에 한강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난 12일부터 14일 순차적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건데 일단 발표는 조금 늦게 했던 셈이에요, 그죠? 자, 일단 지금 경찰도 지금 뭐 조사 중이고 아직까지 그 한강 속으로 들어간 남성이 손정민 씨는 아닙니다. 이거 확인 지금 중인 것이고요. 자, 그런데 목격자 진술을 놓고 여러 의혹들이 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입장을 내놨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목격자들이 말한 그 진술의 남성이 손정민 씨이냐 아니냐 이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정민 씨가 발견 당시 이제 신고 있던 양말에 있는 흙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 흙이 이 토양 성분과 잔디밭의 흙 성분, 그러니까 그 목격자들이 말한 그곳의 흙 성분과 일치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을 하는 중이고요. 일단 목격자들에 따르면은 무릎부터 서서히 잠기듯이 수영하듯이 들어가서 응급 구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목격자나 그리고 그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실제 그 목격자들이 말하는 그 남성이 물에 들어간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인물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손정민 씨 부친도 그 경찰 발표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으셨더라고요. 네, 손정민 씨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손정민 씨가 물에 들어가는 걸 싫어한다, 물 자체를 싫어한다라면서 해수욕장에 친구들과 있을 때 운동하시는 사진까지 공개를 하면서 어떻게 손정민 씨가 물에 들어가게 되는지 경위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목격자가 나타나더니 새벽에 옷을 입고 수영을 했다. 이거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손정민 씨 부친 입장에서는 이 목격자들의 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손정민 씨라는 전제하에는 이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안 믿고 싶지만 뭔가 정황들이 나를 또 불안하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 사고사로 그냥 서둘러 종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뭐 많은 또 생각들이 좀 드시겠죠. 자, 하지만 교수님 일단 의혹은 의혹이지만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괜한 또 불필요한 오해가 또 다른 피해자를 또 낳을 수도 있으니 말이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목격자들이 와서 나 이거 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신빙성을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 그 손정민 씨 부친 같은 경우가 자기 아들이 물을 싫어해도 엄청나게 싫어한다. 그런데 이제 그 4시하고 5시 사이에 그 차가운 그 강에 들어가서 서서히 가서 이제 수영하는 같이 물에서 사라졌다. 이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거는 뭐 안 믿고 싶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합니다.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7명이라고 하는 이 인원이 새벽 4시, 5시에 어떤 사람이 수영을 하러 슬슬 들어가 가지고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상 상황이 또는 응급 구조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 사실은 대낮에 그렇게 들어가도 예. 그거는 뭐 한강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아까 과학적인 그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설사 어떤 사람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과연 이 사람이 고 손정민 씨인가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밝힐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 내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건 반장 제 앞서 이제 진행을 하셨던 표창원 소장 같은 경우는 그 입장문 그 친구 A 씨 입장문 관련해서 그 입장문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뭐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닌 것 같다. 또 어제 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손정민 씨 부친은 그 입장문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대표적인 사실 한 가지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손 씨의 친구가 손 씨의 가족에게 연락을 했죠. 지금 찾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리고 손정민의 어떤 가족들에게 나중에 돌아가도 된다. 지금 우리가 찾고 있으니까 집에 돌아가시라. 이런 문자를 받고 나서 철수했다. 친구 측의 입장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문자 메시지가 6시 3분이었는데 5시 54분에 한 언론사의 CCTV 영상을 보면 이미 한강공원에서 왼쪽으로 해서 철수하는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문자를 받기 전에 이미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예. 자, 아무튼 좀 뭐랄까요? 경찰 수사 결과 뭐 홍 기자, 그 경찰 아무래도 뭐 국민적인 관심이 워낙 큰 사안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중간중간 수사 상황이 진전된 게 나오면 발표를 하겠죠. 네,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실관계가 알려지거나 아니면 수사 상황에 대해서 엉뚱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계속해서 의혹 제기, 근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혹 제기로 당사자들에게 오히려 수사가 방해가 되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명 입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안 그래도 뭐 그 얘기로 조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반 가족회의에서 화요일 날 전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요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는 내용에 있어서도 약간 좀 못마땅해 하시는 왜 조금 더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도 뭐 가진 정보가 경찰이 제공하는 정보 외에 뭐 어떻게 더 좀 말씀드릴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서 저희도 좀 답답한데 그 요즘에 유튜브 교수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저희가 화요일 날 잠깐 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유튜브에서 손정민 씨가 내 꿈에 나타나서 범인이 여러 명 있다고 말하더라.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 하면서 어떤 유튜버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어떤 합리적인 의심까지는 저는 그거는 정당하다라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꿈에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그거는 거의 이제 뭐 본인의 친구들하고 자기들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모르겠으나 그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뭐 이제 그 뭐 꿈에 나왔다 뭐 이런 얘기는 아마 믿는 분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없는데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유튜브에 떠도는 여러 가지 얘기들 예컨대 뭐 타살됐다, 그 범인이 누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문제 핵심하고는 좀 멀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문제 핵심이 뭐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온 것을 본다면 이 친구 A 씨가 범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만취가 돼가지고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통화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만취가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바로 손 씨. 즉 사망한 손 씨의 휴대폰이 인터넷이라든가 채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 만취가 돼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원인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친구니까 예. 그 친구가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 해주는 것이 굉장히 수사에 도움이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대해 가지고 이제 경찰에서는 뭐 방구석 코난이다 이렇게 그냥 비하를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경찰이 좀 뭐 놓친 부분이라든가 또는 신속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그 수사에 맞습니다. 방향을 갖다 하는 것이 그럼요. 중요하지.
그냥 유튜브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꿈에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누가 타살당했다, 범인이 누구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전혀 그거는 참고할 사항이 아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시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찰이 확실히 진짜 이번 사건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느렸다. 좀 부분은 지적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아까 그 목격자 낚시를 했던 목격자들 경우도 12일부터 14일까지 불러서 순차적으로 뭐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한 게 18일이었잖아요. 화요일. 그러니까 약간 좀 지금 이런 이 경찰 수사가 신뢰를 많이 잃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는 속도보다 신중함만 너무 추구하는 것도 조금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변호사님. 일단 그러니까 정말 너무 무책임한 이렇게 주장을 펴는 사람들 법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려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건 당연히 생길 수 있죠. 대상을 특정했다는 명예훼손 소지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저도 최근에 제 아는 지인들 만나면 항상 손정민 군 관련된 걸 물어보는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봤냐니 다 유튜브에서 봤대요. 근데 저도 이제 유튜브 내용들을 보면서 유튜브에서는 사실 손정민 군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올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그렇게 뭐 방송을 하든 대외적으로 사람들한테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에 게시를 하든 누군가의 특정한 그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자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의 지금 수사 속도나 이런 과정이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경찰의 수사 과정을 좀 믿고 지금 현재 뭐 목격자들의 진술이 늦게 나왔다라는 건 진짜 좀 약간 신중을 기해서 이게 나온 거고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에 나온 그 특정한 사람이 손정민 군이라고 아직 단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시고 그때 논해도 늦지 않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속보 나오면 또 계속해서 방송 중에라도 전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